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린란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린란드에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과 이웃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구축함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좋은 방법이든 더 어려운 방법이든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섬 그린란드를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미국 최초로 그린란드 특별 대표를 임명해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려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을 가진 덴마크는 분노하며 그린란드 공격이 나토 종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덴마크뿐 아니라 더 큰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극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공식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물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그린란드 해안에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많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는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 사이 북극 한가운데라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북쪽 감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51년 미국은 그린란드에 바두피크 우주기지를 세워 최북단 군사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 워싱턴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미사일을 추적하며 러시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로 그곳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는 아닙니다. 미국은 1867년에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려 했고 1910년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그 섬을 $100만 제안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트럼프 첫 임기 때 그 아이디어가 다시 나왔고 이제 그는 특별 사절로 미국의 5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트럼프가 의회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와 심지어 국제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북극사령관 소렌 안데르센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년 동안 북극에서 세력을 키워왔다는 것은 공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극에서 지역 초강대국입니다. 저는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 베링 해협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이 얼어붙은 섬에 관심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세계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에 대해 바쁘게 논의하는 동안 중국은 거의 20년 동안 조용히 이 섬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적 태도가 그 계획을 좌초시킬 위협입니다. 중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2005년에 그린란드 총리 한스 이녹손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첫 번째 주요 신호였습니다. 2011년 그린란드 산업천연자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부총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2012년 중국 국토자원부 장관 쉬 샤오시가 그린란드를 방문하며 중국의 움직임이 진전됐습니다. 중국의 진짜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2016년 그린란드 정부는 오래된 해군 기지 그룬데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곳은 2014년 폐쇄됐고 덴마크 군대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제너럴 나이스 그룹이 기지 매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덴마크는 거래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너럴 나이스 그룹이 중국 출신이라 덴마크 총리 라스무센이 정치 지도자들과 비밀 접촉해 그 기지 철회를 설득했습니다. 갑자기 덴마크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철거를 논의하던 그 기지를 군사적으로 유지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중국이 북극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것이 중국의 목표임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2018년 중국은 첫 북극 정책 백서에서 자신을 근북극 국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북극 지역에서 900마일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입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서 중국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2018년 그린란드는 세계 국제공항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공공사업이었습니다. 중국 국영건설사 CCC가 3억 달러 전액 부담을 제안했습니다. 덴마크는 안보 위험으로 판단해 프로젝트의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그린란드에서 4개의 주요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각각은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는 크반필드 프로젝트로 히토류 원소 채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반필드 광산만으로도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약 15%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광석 채굴을 위한 이수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제너럴 나이스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지원하는 발레나 구리 채굴 프로젝트와 시트론 기반 금속 프로젝트가 있으며 아연, 납, 구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그린란드는 ISUA 광산 프로젝트 기한 미준수로 제너럴 나이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해 이누이트 아타카티카트 단기 선출된 후 크반필드 광산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우라늄이 포함됐고 주거지와 가까워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웨덴 국립중국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실상 그린란드를 떠났습니다. 중국의 그린란드 내 영향력은 더 이상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린란드 압박은 중국의 북극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는 거대하고 척박한 전초기지 같습니다. 섬의 80%가 얼음으로 덮이고 인구는 5만 7천 명뿐인데 무엇이 이곳을 가치 있게 할까요? 글쎄요. 그 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치, 자원, 그리고 미래의 무역로입니다. 먼저 자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지정한 34개 주요 광물 중 25개를 보유합니다. 여기에는 히토류 원소, 흑연, 백금족 금속, 그리고 너디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그리고 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컴퓨터 칩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칩 생산에는 그린란드에 존재하는 광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란드 해안에는 미개발된 석유와 가스 매장지도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그린란드 해안 근처에 약 73억 배럴의 석유와 52조 입방피트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극의 전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 자원의 약 25%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린란드 전체 천연자원 가치는 약 44조로 추정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하더라도 추정 가치는 약 27조 달러로 이는 많은 소국들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또한 이런 자원 통제는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집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광물의 70%, 정제 능력의 90%를 통제합니다. 그린란드 광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변할 경우 미국은 히토류 금속의 자급이 필요합니다. 또 전략적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는 북미 유럽 최단 경로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 해역에 레이더 설치를 원합니다. 지우크갭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갭은 20세기 초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냉전 시기 이곳은 러시아 콜라 반도 기지에 소련 잠수함이 북극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나토는 소련 잠수함이 북대서양에서 자유로이 작전하면 미국 유럽 수송선단에 큰 피해가 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최근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해협에서 러시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10척의 러시아 잠수함 이 콜라 반도를 출발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러시아가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해협을 비밀리에 통과해 대서양 진입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군사력을 늘리면 러시아 견제가 가능하지만 기후변화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의 미래도 논의해야 합니다. 새롭고 짧은 무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들은 유럽과 아시아 무역의 파나마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경로들은 매우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북극 항로는 기존 경로보다 30-50%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얼음이 사라지면 말이죠. 이 항로 이용은 필연적이며 그린란드는 무역로 통제와 방어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로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석유 수입 80%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이곳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병목지입니다. 선박이 북극을 통과하면 중국은 취약한 통로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북극 실크로드를 제안해 북극의 짧은 항로로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려 합니다. 중국은 북극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는 20년간 북극 군사력을 강화해 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극 지배를 러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북극해 항로 개발로 바렌츠해 세베로모스크에 본부를 둔 러시아 북방 함대는 러시아 해군력의 3분의 2와 약 80척의 작전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약 35척의 잠수함, 6척의 미사일 순양함 기함, 표트르 벨리키 핵 추진 미사일 순양함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쇄빙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핵 쇄빙선인 50렛 포베디를 포함해 6척의 핵 쇄빙선과 19척의 디젤, 극지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쇄빙선 추가 건조도 계획 중이며 러시아는 북극 전투 특화 군부대도 창설했습니다. 2015년 러시아는 알렉산더 랜드 섬에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 기지를 세웠고 이곳은 보급 없이 18개월간 15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북극해 항로는 연간 1,500만 톤을 처리하지만 러시아는 물동량이 10배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연간 화물량이 8,500만 톤에 달하고 2030년 N 유럽 아시아 화물의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초 무르만스크 국제 북극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심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 점령에 진지하며 미국이 지정학적 등 이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북극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이 러시아의 주요 접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갭을 통한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맹국 입장에선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과 덴마크를 제외하더라도 나토는 이미 북극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 논리는 덴마크가 미국만큼 그린란드를 보호 개발할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길 생각이 없고 그린란드도 50일 번째주가 될 의사가 없습니다. 1월 6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의 정상들이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와 함께 전례 없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주민들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만 관련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평생 동맹이던 나라들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같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린란드의 옌스 프레드릭 닐센 총리와 함께 국제 안보 논쟁과 무관하게 다른 나라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고 미국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외무장관 라르스 로커 라스무센은 최근 그린란드 특사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린란드 외무장관 비비안 무츠벨트는 미국의 우리나라 주장 논의를 위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덴마크는 냉전 시기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이었기에 이번 일은 큰 실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공격적 접근이 관계를 한계까지 몰았습니다. 덴마크는 북극 방위비를 크게 늘려 워싱턴을 달래려 했습니다. 2025년 10월 덴마크는 북극 해역용 함정 2척 구매가 포함된 4,260억 달러 규모의 북극 방위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북극 사령부 본부, 북대서양 해적 케이블, 해상 초계기, F-35 전투기 16대 추가로 총 43대가 되었습니다. 국방참모총장 미켈 히르케는 이번 조치가 주권을 주장하며 전투력, 유연성, 덴마크의 나토 기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920억 달러 유럽 방공 시스템을 사상 최대 규모로 구입했습니다. 덴마크는 러시아 억제를 위해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국방 투자 질문에 이를 일축하며 코펜하겐의 노력을 개썰매한 데 더 사는 것에 비유해 조롱했습니다. 덴마크는 최근 그린란드 현대사 최대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70여 명의 군인을 포함해 55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미국 군대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는 덴마크의 불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공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 특별 임무를 맡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X의 자원봉사로 일하게 되어 영광이며 그린란드를 미국 일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월 6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유럽에 충격을 준 성명을 발표했으며 번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며 북극에서 적 억제의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팀은 외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군 활용도 최고 사령관의 선택지입니다. 들으셨나요? 5초만 되감아 다시 들어보세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군사력 사용이 항상 선택지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과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는 그린란드 독립운동을 감시하고 미국의 우호적인 현지인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덴마크는 2025년 그린란드에서의 스파이 및 비밀 영향력 행사 보도로 미국 외교관을 3번 소환했습니다.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정보국장이 미국 첩보원들에게 그린란드 독립운동 정보 수집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현지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그린란드에서 비밀 영향력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 명단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를 건너뛰고 그린란드에 직접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 섬에 Compact of Free Association 자유연합협정 제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는 태평양 소규모 국가들에 제공되어 왔습니다. COFA는 미국 군대가 협정 체결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 무관세 무역이라는 추가 혜택도 제공합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대통령의 부비서실장은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 군대와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케이티 밀러는 미국 국기가 그린란드 지도 위에 있는 사진과 곧 비공개 회의에서라는 캡션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요일 의원들에게 행정부의 목표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민주당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는 그린란드 군사력 사용 자금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는 그린란드 군사 행동이 적절하지 않거니며 아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투는 군사 행동을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단 7%만이 그린란드의 군사 점령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근본적인 문제, 즉 돈과 권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내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예산의 60%까지 덴마크가 연간 약 6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이 없다면 그린란드는 지금처럼 운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자원의 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그린란드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가 자금 없이 독립을 추진하면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그린란드는 대출로 중국에 쉽게 종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중국이 북극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국방과 외교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만 7천 명에 불과해 그린란드는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조 달러 자원이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린란드는 더 큰 강대국의 안보가 필요하며 유럽이나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섬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는 모든 강대국들이 원하며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국과 러시아의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